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2월에 들어섰습니다. 벌써요. 또 매달 시간이 빠르죠?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동안 겨울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홋카이도네요. 홋카이도의 겨울의 매력을 잔뜩 보여주는 나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따뜻한 봄날이 그리워지는데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그 뮤직비디오에 아마 이제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좀 겨울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겨울하고 봄하고 그 사이에 어느 쯤을 좀 이미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딱 요맘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봄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겨울도 아닌 그 좀 어느 날이 가장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이제 그 봄날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 자켓, 이 곡이 들어있는 이제 앨범 자켓에 나와 있는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길 가고는 싶었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사실 강릉에 있다고 해도 주문진이 나는 데인데요. 강릉에서 또 버스 타고 또 굽이굽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네, 사실은 못 가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아쉬웠는데 강릉역 앞에 어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쓰다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 좀 사실은 기차 시간이 안 맞아서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아마도 사장님이 방탄소년단 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생일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거기서 생일 카페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딱 그 시점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B군의 이제 생일이어서 그 생일 카페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파는 굿즈가 이 봄날이 담겨 있는 그 자켓, 앨범에 있는 버스 정류장, 네, 거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면서 많이 사갖고 왔는데 그래서 선물로 더 많이 돌렸는데요. 한 번쯤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원래 세트로 지어졌다가 이제 없앴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많이 가셔갖고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되게 예쁘거든요.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되게 한적한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인데 뭐 그렇게나마 만나고 와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릉역 앞에 있는 그 카페 되게 좋아요. 네. 혹시 강릉에 가시는 분들은 역 앞에 있으니까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또 방탄 팬이신 것 같아서요. 네, 다음에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겨울 하면 삿포로는 삿포로 눈축제가 있죠. 삿포로 눈축제가 돌아왔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오도리와 스키노 행사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올해는 츠도무에서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벌써 스케줄표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구경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체감이 확실히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삿포로역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오며 가며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축제 전에는 그 뭔가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그 큰 이벤트 앞두고 되게 분위기가 살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확 느껴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삿포로 눈축제가 있구나라는 게 확 실감이 났거든요. 한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삿포로역에 갈 일이 많이 없어요. 제가 쇼핑하러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수업하러 이제 홋카이도 대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근데 그때도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 내리니까 삿포로역을 거의 안 들려요. 그렇다 보니까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참 어디에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저 요리 교실이 있어서 그 요리 교실 아직도 다닙니다. 네. 요리 교실이 있어서 삿포로역에 갔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제가 다니던 요리 교실이 그 건물이 없어져갖고 있던 건물이 없어져서 그 아카렌가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사람이 좀 북적거리는 데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심부에 살아야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네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눈축제가 가까워 왔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삿포로 눈축제를 뭐 삿포로 계신 분은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보면요. 1950년 그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6개의 눈조각을 오도리 공원에 설치한 게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싸움이나 눈조각 전시, 뭐 카니발 등을 개최해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와서 진짜 예상 이상의 대인기였다고 해요. 네, 그렇네요. 5만 명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 후로 삿포로의 겨울 행사로 시민에게 정착되는 이벤트가 되었는데요. 1953년에는 높이 15m의 큰 눈조각인 승천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55년에는 이제 자위대가 참가해서 대규모인 눈조각 만들기에 도전하였고요. 제10회 개최인 1959년에는 눈조각 제작에 2,500명을 동원해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홋카이도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혼슈에서 온 관광객도 많이 늘어서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삿포로 눈축제에서 일본 눈축제로 이제 발전해 나간 거죠. 처음에는 5일간의 행사였는데요. 1987년인 제38회부터는 7일간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인 41회부터는 나카지마 행사장을 추가해서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눈축제 행사에 맞춰서 국제적인 관광회의도 열리고 각국 대표단이 눈축제 행사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이제 한층 더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 제56회를 마지막으로 마코마나이 행사장은 40년의 이제 긴 역사의 막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토란도를 제2행사장으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2행사장 가본 적이 없네요. 네. 지금은 이제 2019년 제60회에는 교통체증 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츠도무로 변경을 했고요. 츠도무 행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게 진짜 지역 이름인가라고 처음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좀 가봐야 되겠네요. 이 행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그래서 오도리 행사장에서 이제 큰 눈조각을 스크린으로 해서 영상 투영을 하는 프로젝션 마핑이 등장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저도 처음 봤을 때 제가 뭘 봤냐 스타워즈로 봤어요. 그게 제가 본 처음 이제 프로젝션 마핑이었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또 이제 2016년인 67회에서는 7일간의 행사를 14일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68회 2017년부터는 12일간으로 다시 이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삿포로 눈축제 제70회를 맞이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70회에 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 게 2019년에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간 것 같네요. 그게 제가 간 마지막 이제 삿포로 눈축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작년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됐고 이제 올해도 개최가 되는 건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삿포로역 근처에 살면 정말 오며 가며 그냥 들러볼 수 있는 환경인데 이게 좀 그렇다고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그죠? 사람이 참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 보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살다 보니까 좀 굳이 나가야 된다는 거? 굳이 나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작년에는 너무 바쁘게 이 시기가 좀 바빠요. 의외로 선생님들한테는요. 대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못 갔거든요.
올해는 좀 가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가고 싶네요, 저도. 그래서 삿포로의 눈축제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관광객도 진짜 많죠. 너무 많고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도 오고 싶다고 하는데 늘 비행기하고 호텔 자체를 잡을 수도 없어. 네, 그렇게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요. 네, 다들 재미있게 관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곡은요, 임영웅이 부릅니다. 런던보이. 오늘은 세이카테이, 즉 청화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이카테이는 메이지 13년인 1880년 삿포로 최초 공원인 카이라쿠엔안의 개척사의 귀빈 접대 장소로 지어진 삿포로시의 지정문화재입니다. 일본식과 서양식을 도입한 건축으로 개척 상관인 구로다 키요타카이의 미즈키 세이카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메이지 14년인 1881년 9월 1일 메이지 천황 행차가 있을 때 휴식하신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민간에 판매해서 시민 유지에 의해 조직된 보존회의 소유를 거쳐 쇼와 8년인 1933년 8월 보존회로부터 삿포로시에 기부되어 쇼와 36년인 1961년에 삿포로시 지정유형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서쪽에 있는 동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양식 건물이고 이에 직각으로 교차한 동을 가진 동쪽의 일본식 건물동으로 이루어진 일본식과 서양식의 양방식 건물입니다. 면적은 서양식 건물동이 더 넓고 일본식 건물동의 큰 동에도 서양식 장식을 해서 건물 외관은 서양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현관 입구 상부에 십자가를 본뜬 킹포스트라고 불리는 구조물에는 개척사의 상징인 북극성 조각도 있습니다. 한편 내부는 서양식의 도코바 모양의 선반을 설치하고 천장의 중심 장식에는 도라지를 모티브로 채택하는 등 일본식의 의식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식은 화려수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텐마루의 서양식이나 실내의 대벽이 보이는 특징이 서양식을 보여줍니다. 즉 건물 전체를 통해 일본과 서양의 의장이 혼재되어 있고 게다가 그것이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개척사의 서양 건축 중에서 후기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귀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이카테이는 2023년 5월부터 내진 개수 공사를 위해 휴관 예정입니다. 눈 속 겨울 정취를 간직한 세이카테이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연말 연시에만 폐관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람 시간 등의 개관 상황이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세이카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주소를 보니까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주소가 너무 눈에 익어서 이거 전에 살던 데 근처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제가 다녔던 북대 근처에 있더라고요. 북대 근처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네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 5월부터 공사를 위해서 휴관 예정이니까 그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 거는 정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도 여기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제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이렇게 의외의 곳에서 얻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아까 소개를 하면서 이거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세이카테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멋있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가 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새해 목표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한국인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죠. 늘 이제 이 한 번의 기회 때문에 사실은 뭐 그때 지키지 뭐 라는 생각으로 좀 그냥 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음력설. 네, 올해는 지난 1월 22일이 이제 음력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던 셈인데요. 근데 뭐 해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1월 1일이 되면 그 전부터 막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뭐 해야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음력설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뭐 MBTI가 J가 들어갔는데 사실 J하고 P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둘 다 동시에 나오는 편인데 성격상 J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J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제 움직여주길 바라는 성격이래요. 그게 굉장히 맞는데 문제는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살다 보면.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계획을 일부러 안 세우는 쪽으로 이제 몇 년간 지내왔습니다. 네.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해봐야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를 좀 제 자신이 좀 습관을 들였어요. 이걸 이렇게 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요즘은요. 네. 그래서 일부러 계획을 안 세우는 거고 그냥 좀 해볼까? 요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작년에는요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어서 책을 샀어요.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샀는데 문제는 그 책을 샀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책이나 뭔가 계획한 거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물건을 책상 위에 그대로 놔요. 왜냐면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책 같은 경우에도 책장에 꽂아놨으면 아마 굉장히 잊어먹었을 건데 책상 위에 놨어요. 그대로 놓고 이제 오며 가며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며 가며 이제 죄책감만 쌓이는 거죠.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고 1년을 왔습니다. 결국은 못 갔어요. 이렇게 못 갈 수도 있나? 책상 위에 그 책은 1년 동안 펴보지도 못한 채, 놓여 있던 거죠. 그래서 피아노실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유아교육과도 있고 해서 피아노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연구실 아래에 있어요. 가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네, 세상에. 그 책 펴보지도 못했어요. 이 방학에 꼭 시작해야 되겠어. 이제 스케줄을 짜야 되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케줄을 원래 굉장히 많이 짜고 세세하게 짜는 타입이에요. 하루의 스케줄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어떻게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아노 책 올해는 꼭 펼쳐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전부터 계속 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블로그도 그냥 만들어는 놨거든요. 이제 쓸 수만 있게 이제 정비는 해놨어. 근데 또 못 썼어요. 근데 올해가 일본에서의 한류 20주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겨울연가에서 시작한 이제 한류 붐 20주년인데요. 그것도 겸해서 이제 그게 핑계 삼아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험담 같은 거를 좀 가벼운 에세이 형식으로 좀 책을 써볼까 해요. 사실 작년 계획이긴 했어요. 이게 작년에 써서 이제 올해 좀 다듬어서 내야지 했는데 올해는 좀 꼭 해야 되겠어요. 제목도 벌써 생각해놨어요. 네, 제목도 이렇게 제목 해야지 했는데 제목만 생각해놨어요. 문제는 제목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구성만 생각해놨는데 꼭 기획서 써야 되겠어요. 이거 두 개는 꼭 해보고 싶네요. 피아노랑 책 내는 거요. 그래서 설날 얘기는 매년 하는 얘기인데요. 네, 떡국 먹죠. 한국은 떡국을 먹는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원래 만두 먹지 않는 지역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만두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전에 집에 가면 저 만두 만들어 놓으라고 하셔갖고 한 100개씩 빚고 왔거든요. 그거 냉동실에 넣어두고 드셨는데 요즘은 엄마도 사서 드시더라고요. 이제 그 힘듦을 아셨어. 재료 준비도 이제 힘드시대요. 그래서 요즘은 사서 드시는데 이제 지난 연말에 귀성했을 때 떡국을 먹고 왔어요. 그 설날에는 제가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한국에선 신정이라고 부르는데요. 1월 1일에 떡국을 먹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맛있는 만두집이 있대요. 네, 거기서 사오셔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두랑 떡국 먹고 왔습니다.
뭐 일본에도 먹는 게 좀 비슷하죠. 근데 떡 같은 거 먹고 하는데요. 뭐 오조니 같은 거 먹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맛있게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만두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두를 또 좋아해요. 이게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만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만두를 좋아해서 저는 주로 이제 한국 슈퍼마켓에서 비비고의 만두를 사 먹고 있습니다. 비비고의 그 만두 되게 맛있어요. 김치 만두도 맛있고 이제 그냥 고기 만두도 맛있어요. 네, 여러분도 만두 꼭 드셔보세요. 자, 그럼 다음 곡 들어갈게요. 다음 곡은요, 이주혁이 부릅니다. 안개꽃. 네, 이주혁의 안개꽃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요, 이제 지금 방영 중인 일타 스캔들의 OST예요. 간만에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가 나와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네, 이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정경호랑 이제 전도연 씨의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되게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일타 스캔들의 일타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 이제 아마 교육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이어야 이 문화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요비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그 요비꼬의 선생님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일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일타 강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 시대 때는 일타 강사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네,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사교육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도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타 강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뭐 저는 가끔 이제 한국사 강의 들을 때 이제 듣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그런 유튜브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일타 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정경호 씨가 맡은 이제 최치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최치열이 이제 어느 이제 학원에 일타 강사, 수학의 일타 강사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밥을 못 먹어.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어갖고 밥을 못 먹는데 우연히 이제 전도연 씨가 경영을 하는 이제 남행선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남행선이 경영을 하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먹은 후로는 밥이 슬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밥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인데 참 한국적이야. 그것도 보면 밥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도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기도 하고 오랜만에 좀 가벼우면서도 좀 따뜻하고 발랄한 상큼한 이런 이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드라마를 많이 찍었어요.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요즘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저 라이프 온 마스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수사극인데요. 정말 그 1980년대 한국 사회도 볼 수 있고요. 그때 수사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은 CCTV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통이 되어 있고 뭐가 있으면 다 CCTV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DNA 검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파일링이라든가 그러고 보면 한국이 굉장히 수사 능력이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1980년에는 그런 게 정말 전혀 없었던 남의 나라 얘기였죠. 남의 나라 얘기여서 풀 수 없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시간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도 하면 범죄도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범죄들이 지금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도 굉장히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요즘 되게 즐겁습니다. 일타 스캔들 기다리는 이고요. 네, 이거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이게 좀 초반이긴 한데요.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정말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의 일주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3월에 책이 새로 나옵니다. 홋카이도 한국어로 페라페라 홋카이도라는 책이 새로 나오는데요. 홋카이도의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한국어를 배우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인이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반대에 일본어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도 아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일본어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단위 같은 거를 지금 계속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단위를 어떻게 쓸까를 계속 이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무의식 중에 쓰잖아요. 이제 그냥 대충 쓰고 마는데 이게 책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 쪽을만 얘기를 하자면 그 단위 표기가 굉장히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국제 단위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국가가 각각의 단위를 정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근대에 이르러서 통일된 단위 체계가 필요해졌고 1870년대에 이르러서 파이미터 협약으로 국제 단위계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이나 킬로미터 같은 거 쓸 때 저는 그냥 대충 썼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위 기호가 영문 알파벳 정자체로 표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편집자분이 수정을 해서 온 게 다 그런 부분이 수정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워드에서 제공한 특수문자 같은 거 있죠. 전 그런 거 되게 잘 사용했거든요. 특수문자 같은 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특수문자 같은 거 사용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단위 기호가 소문자로 이제 보통을 쓰는데 인명에서 유래한 것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킬로파스칼의 단위를 표기할 때 소문자 K, 대문자 P, 소문자 A를 써요. 근데 이제 왜 대문자 P를 쓰냐면 이 단위에서 파스칼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대문자 P를 쓴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쪽 얘기를 좀 하자면 단위랑 숫자랑 사실은 공백을 둬야 돼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붙여 쓰는 것도 이제 임의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 1월, 2월, 3월 이거는 붙여서 표현을 하도록 했어요.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이미 월 단위는 붙여서 쓰는 게 이제 아마 눈에 들어오기 쉬울 거라서 이제 년이랑 월은 붙여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킬로미터라든가 그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띄어서 가지, 종류 이런 단위들은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좀 이런 공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요, 에픽하이의 캐치. 네, 오랜만에 에픽하이가 곡을 냈는데요. 네, 에픽하이의 캐치. 이거 피처링은 화사가 있어요. 저 화사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에픽하이라는 그룹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돌민정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요즘 한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확산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K-팝을 좋아하는, 특히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를 이제 돌민정음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면 SNS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기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게 일본 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오빠, 애교, 치맥, 볼매 등 소리나는 대로 그냥 표기를 한다고 하네요. 한국어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많은 K-팝 팬들이 굉장히 상당수의 한국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돌민정음이라고 이제 아이돌의 돌을 따서 이제 돌민정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스타를 응원하는 댓글에는 다 한국식으로 파이팅이라고 이제 한글로 도배가 되는 한글을 영어로 하는 이제 파이팅이 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0년 67억 개 트윗에 비해서도 16.4%가량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기획사가 번역을 해서 팬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사나 뭐 출판사가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기존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SNS라는 이제 매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팬들이 직접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영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면 그 단어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은 팬들의 표기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뭐 인터뷰를 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개개인의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상향식 사회. 그전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팬들이 퍼뜨리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데요.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힘을 잃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보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글을 표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발음 그대로의 이제 철자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계속 쓰이냐 보다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쓰이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사후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서 생존한 팬덤 단어 중에서는 공식 단어로도 등재가 된대요. 그래서 2021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추가된 26개의 단어 가운데 중에서 먹방과 치맥이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거기에는 옥스퍼드에는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먹방 같은 경우에도 국립국어원에서의 그 로마자 변화법이 있는데 변화법에 따른다면 MEOKBANG로 표기되는 게 맞지만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쉬운 MUKBANG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언니나 누나 역시도 공식 표기법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한류팬이 만들어서 대중화를 시킨 뭐 한류어라고 저는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탄생해서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일본어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일본에서 쓰는 한국어.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일본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 좀 조사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곡은 Tomorrow by Together의 Sugar Rush Ride입니다. 한국어 방송 다음은요. 2월 24일 담당 예정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